네, 반갑습니다. 위험사회와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운광대학교 이한기건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늘날 위험사회에 대한 원인과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더욱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재난은 우리 인류의 삶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또한 마찬가지이죠. 오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감염병은 수시로 우리 인류를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중요한 감염병을 말씀드리면 1346년부터 1351년에 있었던 패스트로 인해서 7천만에서 2억 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하죠. 두 번째 큰 감염병으로서는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5천만에서 약 1억 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말부터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2021년 4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9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코로나19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위험사회의 큰 흐름 변화를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6.25 전쟁 이후에 안보 재난이 우리 사회를 가장 위협하는 재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압축 경제 성장으로 인한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1990년대부터 대형 건물의 붕괴, 즉 오암상가라든지 성수대교, 상풍백화점과 같은 붕괴 등으로 인한 인적 재난이 빈발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2000년 이후부터는 신종 재난, 복합 재난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현대사회 재난의 큰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태풍, 폭설, 지진 등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집중호우 일수는 1990년대에는 연 18일 정도 발생하다가 2000년대에는 연 38일 정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발생한 재난 규모의 대형화와 피해의 대형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는 사망 및 실종자만 2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큰 특징으로는 자연재난인지 인적재난인지 구별이 어려운 복합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종 인플루엔자,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질병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난들은 크게는 기후변화, 도시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한 재난의 발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위험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니 법칙이죠. 하이니는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9번 정도의 작은 사소한 재난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300번 정도의 사소한 그런 징후들이 있다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는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찰스 페로우가 이야기한 정상사고 이론이죠. 찰스 페로우라는 학자는 미국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나 인도 보팔 화학공장 사고 등의 분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고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재난은 예외적인 이벤트가 아닌 정상적인 노멀한
사고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울리백이 이야기한 위험사회론입니다. 울리백은 산업화 이후의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면서 국제 공조의 강화,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인식 등의 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위험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는 재난의 취약성과 보건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왼쪽 좌측의 그림은 남반구와 북반구의 1974년부터 2003년까지 약 30년간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북반구에서 훨씬 더 많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은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보게 되면 북반구가 훨씬 더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회와 지역사회가 보건력을 갖추고 있을 때 동일한 재난에 맞닥뜨렸을 때 훨씬 더 적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재난의 보건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다,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법 체계는 크게 헌법,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 다음에 각 분야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 34조 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헌법 개정안이 한번 논의되었던 적이 있죠. 이 헌법 개정안은 현재의 헌법에서 좀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살 권리라는 안전권을 신설하고 명문화하고, 두 번째는 국가가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안전권을 국제인류적 보편 가치로 천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는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겠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각 개별법으로서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그 다음에 각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개별법이 정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한국의 재난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풍수해를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재난관리를 해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수대교 붕괴나 상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인적 재난이 빈발하자 인적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법을 1995년에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을 확대 개편하게 되죠. 그러다가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고, 그 결과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통합관리하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법은 10장 82개조로 되어져 있고요. 총칙에서는 주요한 재난에 대한 개념, 재난관리의 개념 등을 비롯한 주요한 개념들이 소개되어져 있고, 2장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같은 안전관리기구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4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재난관리 프로세스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은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재난에 있어서의 주요한 개념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엔 재난위험 경감 사무국에서는 재난을 공동체나 지역사회의 자원만으로는 피해를 스스로 극복하기 힘든 상태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을까요?
네, 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 재난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유형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재난관리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의 개념을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재난관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와 같은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기관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자,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난의 유형별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재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있죠. 다음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와 관련되는 긴급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긴급구조와 관련하여서는 해양재난의 경우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그 다음에 해양재난을 제외한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를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 긴급구조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죠. 기본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재난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재난안전 의무보험과 공제를 강제 가입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진일보한 내용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재난관리 체계, 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장소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이 발생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민간구조 및 구호기관, 그 밖에 여러 관련 단체들이 재난을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자, 재난이 발생한 공간에서 진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재난이 더 확대되거나 또 상급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시도 재난관리 체계가 작동하게 되겠죠. 즉,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그 다음에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관련 의료기관,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의 시도 지역의 단체들이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의 재난관리가 어려워지게 될 때는 국가 단위의 재난관리 체계가 작동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은 평소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 대비 단계와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대응 단계, 그 다음에 재난이 완료되고 난 이후의 복구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예방 대비 단계죠. 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단계와 관련되어 있고 국가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 통제단과 관련된 내용이죠. 역시 긴급구조통제단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그 다음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 이렇게 행정계층별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서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적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서 범정부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관련된 주요한 4개의 안전관리 기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요.
재난안전 예산이라든지 재난안전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대책본부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 구성하게 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고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을 맡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맡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이 되며 긴급구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무총리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 그 다음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와 같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과 연계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각종 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재난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인 예방 대비 단계,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의 대응 복구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 단계죠. 예방 단계에서는 사전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재난 피해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단계들이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비 단계죠. 즉 재난 유행별로 사전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거나 혹은 재난 종류별로 유관기관들을 확인하고 자원 수속 및 그다음에 통제 계획들을 수립하는 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 대응 기관들 사이의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직접 대응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및 구호 조치 등이 주요한 대응 단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가 되겠습니다. 복구 단계는 재난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복구 사항의 점검 및 관리, 그다음에 피해 파악 및 긴급 지원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재난 분야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유행에 따라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매뉴얼은 재난 대응 활동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매뉴얼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관리의 방향과 기준, 그다음에 기본 사항을 토대로 위기관리 조직의 업무, 역할, 그리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위기관리 매뉴얼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어져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필요한 행동 조치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로서의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대규모 재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고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그러한 조치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난사태 선포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게 될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되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역시 대규모 재난,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는데요.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라 하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의 경우가 되겠죠. 시군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연재난의 경우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즉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죠.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그 다음에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고지원 대상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게 되는 자연재난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되겠죠. 이와 같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즉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이 건의를 받은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상, 그 다음에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 모든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으로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위험사회에 대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그를 대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흔히 오늘날 우리 사회를 재난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한 위험사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